최근 연구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는 폭우와 홍수는 2030년에 일어나야 할 현상인데 그 시기가 너무 앞당겨져 일어났다는 의견입니다. 그 피해도 거의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합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의 원인은 일반 기상청 정보를 넘어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 동북아시아의 장마전선이 일본 동해상에 있는 태평양 고기압과 편서풍 사이에 끼어버리면서 최근의 기상이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폭우에 시달려온 일본이지만 유독 올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이유는 가까이 있는 시베리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는 낮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기상청에 따르면 정확히 한 달 전 북극권에 속한 베르호얀스크 기온은 38도를 기록했고 1885년 관측 이래 35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이자 평균 기온은 14도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여름 최고 기온이라 해봐야 20도를 넘지 않았던 러시아에 폭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적인 거대한 기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하면 7월 지표면이 평균 온도 2009년과 2015년에 비해 섭씨 0.19도 높았고 러시아 서북부의 예외적인 포근한 기후로 인해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었으며 6월과 7월이 따뜻한 기후로 시베리아 벌판에 많은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기후변동성과 인류활동이 결합돼 새로운 이상기온이 형성되면서 점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12개월 동안 매달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였고 기상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표면 대기온도의 평균 절대값이 2016년 7월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구기온은 보통 북반부의 대륙기후가 가장 따뜻해지는 7월에 최고점에 이르며 보통 매년 30도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사이클을 벗어난 가장 큰 기상이변이 지난 2월에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지난 7월의 기온은 1981년에서 1910년의 같은 달 평균 기온보다 0.5도씨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7월은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록 가운데 가장 뜨거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2020년 북반구 겨울 시즌에 높은 기온 차이를 보이는 결정적인 요인은 북극 지역의 빙하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현상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는 자연현상과 인류의 영향이 뒤섞인 결과이고 대륙과 대양의 대부분의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더 높으며 보고된 시베리아 들판 화재와 변화하는 지역 환경의 영향으로 이미 인류는 기온 상승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겨울은 거의 전세계 각국이 이례적으로 따뜻했으며 과학자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북극의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남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새로 눈이 오더라도 부족한 얼음의 양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최근 나사에 의하면 반도의 몇몇 지역에서는 섭씨 20도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단 10일 만에 지표를 넘는 얼음의 약 20%가 녹았다고 합니다. 세계기상기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런 변동이 남극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리즈 대학이 공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의 얼음이 과거 30년 동안 적어도 6분의 1 이상이 감소하였고 그 양은 3조 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주 요인으로 대륙을 둘러싼 바닷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매달 최고 기온을 갱신했는데 이는 1997년 8월에서 1998년 7월에 발생했던 기후변화와 유사한 현상입니다. 당시 태평양 동부 열대지역의 수온 상승으로 대기가 더워지는 현상인 유명한 엘니뇨가 창궐 했었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의 엘니뇨 현상은 지금보다 더 강력했지만 평균 대기 온도는 지구온난화의 진행으로 최근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의 경우 특히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코페르니쿠스 및 여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과 예측 정보를 활용해 산업과 대중에게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복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후로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기구를 탈퇴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면서 이런 기후협약도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을 덮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폭우와 이탈리아의 알프스에서 발견된 분홍색 빙하 등은 이 모든 것이 북반구 고온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분석하여 한 가지 결론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구온난화가 마치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유럽연합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다국적 연구팀을 극지방의 이상기후 현상을 파악하고 남극의 스웨이지 빙하를 관찰하기 위해 남극으로 파견했습니다. 이 스웨이지 빙하는 빙하 끝단에서 남극 전체 빙하가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는 빙하인데, 만약 이 빙하가 녹아 무너지면 서남극 지역에 있는 모든 빙하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해수면을 약 1m까지 상승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해수면의 상승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큰 위험이 아닐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영국 남극 조사에 의하면 해빙홀이란 해수면 상승은 결코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마치 쓰나미처럼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전에 물이 잠기지 않았던 모든 지역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해수면이 40cm만 상승해도 140만에 달하는 일본 시민이 영구적인 침수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춰볼 때 이 경우 일본 열도에서 최고 20% 이상이 침수되어 소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스럽게도 조사 결과 스웨이지 빙하 해빙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에 해빙으로 인한 거대한 구멍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과거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일본을 덮친 거대한 폭우는 2030년 이후에 발생했어야만 했는데 이는 기존 연구를 40년이나 앞당긴 것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2100년 도쿄만과 이세만이 해수면 상승으로 소실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후학자들은 이런 결과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후 모델은 너무 산술적이어서 지구의 이상기후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이런 기후변화는 상상외로 가속이 붙으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저히 산술적으로 예측이 불허한 신의 영역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못해도 2050년보다 더 빨리 일본 침몰 현상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수도 있으며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는다면 다가올 재앙에 얼마나 더 처참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딱히 쓸 대책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